여기서 잠깐 마음 돌보기. 네, 오늘 마음 돌보기 박효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효숙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 때 좌충우돌 했었던 네네. 게 아직도 기억나고요. 근데 그 첫 번째 영상이요, 교수님. 저 유튜브에 현희 씨가 올렸는데 조회수가 순식간에 네,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4, 5일 만에 막 150회를 막. 그래요, 돌파. 벌써? 예. 못 봤는데. 저 어제 진짜요? 또, 전 하루에 한 번씩 들어요, 그거는. 왜냐면요. 하루에 한 번씩 듣는. 그거 좋아요. 근데 왜냐면. 들으면서 다시 반성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 반성은 왜, 제가 왜 뭘 잘못하고 반성을 해요, 제가. 다 누구나 네. 반성할 수 있는 그쵸. 거죠. 근데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교수님이 그 쏙쏙 귀에 들어오게끔 그 이해가 되는 너무 그런 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좀 궁금해요. 오늘의 주제는 네. 그 욱하는 남편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 저 만나보셨어요? 한희 씨,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요? 갑자기 왜? 그 주제를 얘기했는데, 아니, 현희 씨가 저를 쳐다보시고, 아니, 왜 이러세요? 저 아니에요. 뭘 쳐다봐요? 여기 사람이 장찬 씨밖에 없어서 쳐다봤죠. 갑자기 장찬 씨가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지금요, 우리 교수님이 왜 이렇게. 이게 딱 얘기할 때, 네. 전부 다 많은 분들이 맞아. 아유, 저거 했어야 돼요. 맞아. 아유, 저 인간 또 욱하고 아니, 제목만 말씀하셨을 뿐인데. 제목에 벌써 제목으로 끝났습니다. 찬희 씨가 네. 거의 왜 사우나 했던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빨개졌는데요. 저를 현희 씨가 딱 순간 쳐다보면서요. 제가 욱한 적도 없는데. 남자는 지금 찬희 씨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랬군요. 근데 고민 네. 상담을 보내주셨군요. 욱하는 남편과 네. 대화가 안 통하는 아내분의 고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근데 교수님, 대화가 안 통하니까 남편분이 욱하는 거 아닐까요? 순서가? 욱해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게, 네, 닭이나 서로 달걀. 상호작용은 있죠. 아하. 상호작용. 네. 대화가 안 통하니까, 너랑 대화가, 진짜, 욱할 거. 대화가 안 되니까, 일단. 근데 또 여성분 입장에서는, 당신이 욱하니까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라고 딱 할 수도 있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건데. 그래요. 교수님, 어떡할 거예요? 이 아내분의 고민. 한 분의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대개는 욱하는 경향은 남녀를 구분 안 하고 다 어느 정도 다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거든요. 네. 네, 다 조금씩은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네. 그 분노 조절 장애처럼 장애까지 가지 않았다면 네. 다 이제 수정하고 다 치료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게 내가 욱했는데 네.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네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거나 네. 그러지 않는 이상은 네. 이제 그 욱하는 기질은 좀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렇게 막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네. 대개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거든요. 네. 뭔가가 자극을 받아서 남편이 욱하는 건데 네네. 자극받지 않으면 욱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아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고 네. 남편의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자극을 받아서 네. 욱했는데 나중에 사람이 욱하게 되면 안 해야 될 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 상처받는 그렇죠. 말, 그런 말들을 하게 돼서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30초 그 말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네. 30년 남의 가슴에 그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 해야 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욱하게 되면 네. 그냥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고 네. 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 화를 내다가 이제 욕설이나 폭력까지 행사하는 건 그건 범죄거든요. 네. 근데 요즘 욱하는 게 꼭 남편만 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인 사람이라면. 네. 네. 예, 아내나 남편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네네. 다 욱하는데 네. 대개의 경우는 그 욱하는 그 분노 밑에 네. 상처가 뭐 이게 네. 자기의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 과제들이 거기 그렇게 있다가 어떤 것에 자극받아서 확
폭발하듯이 이렇게 터져버리게 되는 그게 거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욱하지 않을 이슈인데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좀 상처가 돼서 좀 더 크게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는 참 가까웠고도 먼 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결혼 안 해봤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약함 또는 어떤 상처가 좀 서로 이해가 되면 이런 부분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퀘스천을 던져봐요. 아, 이 부분을 건드리면 이 사람이 또 남편이 아내가 욱하게 되는구나. 그게 좀 해결점이 될까요, 교수님?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네네. 결혼을 하면 되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약속을 할 때 남편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남편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남편이 하는 일에 이제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네. 그건 서로 상호간에. 네. 네네. 그리고 뭐 서로 강요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뭐 이런 네네. 것들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 식으로 뭐 변화되는 걸 네. 뭐 요구하지 않기, 뭐 이런 약속들을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되게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으면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되게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부라고 하면 서로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주는 게 이제 배려하는 부부로서 거고. 서로 배려하는 건데 네. 네. 남편은 집에 오면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 집을 좋아한다고 만약에 가정하게 되면 네. 집에 이제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막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나한테 뭔가 대우하는 느낌이 드는 남편이라면 네.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돼 있지 않으면 네. 남편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죠? 네. 그 화가 났을 때 아내가 나는 뭐 하루 종일 놀았는 줄 아냐고 네. 애기 보느라 뭐 살림하느라 힘들었다고. 힘들었다. 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씨앗이 돼서 네.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이제 욱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서로 겹치게 되고 충돌하게 되면 이제 부부 싸움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아내는 대개의 경우 이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더 대들어서 이제 같이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일단은 이제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네. 이제 하나씩 그건 그때 그랬었는데 당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서로 뭔가 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면 되는데 네. 대개는 그러지 못하는 게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얘기할 때는 안정을 찾았을 때나 또 기분이 좋을 때나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아내의 경우 좀 지혜롭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씩 조곤조곤 따져서 남편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자기를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자기의 어떤 자기를 공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반응이 그런 반응이 조금 잘못된 반응은 아닌가요? 아니 잘못된 반응이죠. 그거는 그랬을 때 자기가 대개의 경우는 낮은 자존감이 있다거나 열등감이 있다거나 그 내면의 우울감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을 때 그걸 건드렸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뭐 여자나 마찬가지도. 그러지 않고, 네. 모든 부분에서 이제 성숙하면 아내가 뭐 좀 건들더라도 우리는 아내가 지금 힘들구나. 오늘 하루 종일 애기 보느라고 어려웠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서로.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건 네네. 나에 대한 어떤 배려가 존경심이 없다거나 배려가 없고 존경심이 없다 이런 네. 생각이 이제 살살살 밑에부터 시어 올라왔는데 네. 그런 부분을 건든다거나 그러면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더 화나듯이 되는 거죠. 이 근원적인 것부터 치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을 좀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거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보면서 내가 조금 공격성이 있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도 중요한 그 치료의 첫걸음일 수도 있겠네요. 남녀 그렇죠. 간에.
네. 예. 일단은 이제 내가 화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거의 한 50% 정도는 50%나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대개의 경우 이제 얼굴이 엄청 이제 보면 화났는지 안 화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당신 화났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네. 여기 보니까 내가 왜 화가 났냐고. 난 화가 안 났다고. 배려. 하나만. 근데 여기 보내주신 거 보면 9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노 조절 장애로 이제 좀 들어가네요. 12개의 항목 중에서. 그럼 저희가 시간은 없지만 짧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분노 조절 장애 항목에 가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게 누구나 갖고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거든요. 분노 조절 그 능력을 그럼 잠깐 한번 쭉 훑어볼게요. 여기서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도요 빠르게 한번 테스트. 좋아요. 이거 저도 체크된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네, 1번 성격이 급하고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자, 체크해 주세요. 네. 네. 2번.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체크해 주시고요. 네. 3번. 온라인 게임을 하시는 분들 또는 게임에서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4번.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5번.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이 일어난다. 6번.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7번.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8번.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9번.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번.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11번.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12번.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했어요. 네. 네, 몇 개나 나왔어요? 혹시 항목? 저는 4개. 4개 정도. 저도 비슷하네요. 4개 나왔어요? 자, 하나에서 3개가 나오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감정 조정이 좀 가능한 단계고요. 4개에서 8개 딱 마지노선이었네요. 4개에서 8개는 감정 조정 능력이 약간 부족한 경우 9개 이상이면 분노 조절 장애에 공격성 강한 거라고 하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네요. 네. 최현 씨하고 저하고 전문가한테 가야 되는 아니죠. 저희는 아니죠. 아니죠. 다행이네. 9개 이상이면. 깜짝이야. 저도 아까 또 하나 표시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끝났어요. 해야 될 건데 안 한 거 없죠, 혹시? 아니요. 저 솔직하게 했어요. 솔직하게 했는데 아무튼, 4개 나왔어요. 네, 우선 이렇게 됐네요, 교수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아 통제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자아 통제력이 뭐냐면 자아 통제력?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당장 하고 싶은 걸 참는 능력을 자아 통제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참는 거. 당장 하고 싶은 걸 참는 능력. 네네. 그걸 이제 자아 통제력이라고 하는데 분노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노도 이제 속에서 화가 올라오면 그것을 이제 금방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성의 내가 움직이도록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그거 일단 인정만 하면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면 이게 누군가에게 화가 미치고 피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남 탓은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가 남 탓을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네가 잘못해서. 잘못해서 그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근데 되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문제는 넌데 왜 내가 상담을 받으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상담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는 넌데 왜 내가 상담받아? 이렇게 서로 이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자기가 이제 깨우치면 그게 50%는 이걸 내가 우선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의지만 있으면 이제 조금씩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 객관적으로 감정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 그럼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걸 이제 화를 내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나 지금 화가 났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나 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행동이 첨가돼서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욱하는 남편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아내는 서로 한 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욱하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기해봤자 그렇죠. 통하지 않으. 근데 네. 요즘에 교수님 예. 유난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욱하는 일이 더 많이 발생했다라는 맞아요. 통계가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같이 근데 지낼 이제 시간이 많이 많으니까. 부딪히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이 예, 부딪히는데. 근데 부부간에 예. 서로 사랑을 하면은 부딪힐수록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네. 그러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부딪히느냐. 그렇게 원하는 네. 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정말 좋은 부분은 네. 서로에게 부모 역할을 해주고. 아. 이게 이제 그 아내가 네. 아내가 만약에 이제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네. 우리 아내가 지금 이 부분에 상처가 있구나. 네. 그러면 부분의 이제 상처. 아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밤늦게 들어오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 안 하면 좀 조절해주면 되고, 네. 우리 아내가 술 마시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술을 좀 덜 하려고 애써주면 되고, 네네. 뭔가 좀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면, 네. 이제 그게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막 행동을 하게 되면,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서로 길을 자꾸만 가게 되는 거죠. 그 아내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남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정말 잘 파악해야 되는 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맞아요. 한다고 하는 맞아요. 건 네.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상대를 알아가는 맞아요. 일이 네. 사랑을 한다고 하는 일인데 참 어려운 것 우리가 같아요. 성경을 볼 때 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제 성경을 자꾸 읽어야지. 성경이 마치 예수님 사용 설명서 같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네. 상대를 좋아한다는 건데 그렇게 조금씩 이제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나씩 줄여가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네. 하나씩만 줄여가도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요 네네. 우리 교수님한테 네. 그냥 교수님의 의견을 하나 듣고 싶은 게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질문이 생겼어요. 질문이에요? 질문 받으세요, 교수님? 질문 이건 뭐 그냥 교수님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근데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은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 그러면 해봐야 된다. 그리고 막 이런 얘기가 많아요. 결혼에 대해서. 네. 그리고 영화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 생각은 과연 결혼은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요즘같이 그냥 자기 그 커리 우먼이다, 비즈니스맨이다, 뭐 이러면서 자기 라이프를 세상을, 즐기면서 요즘에 또 혼밥, 혼술 뭐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싱글 라이프. 네, 싱글 라이프. 근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결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혼해야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하. 지지고 볶아도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수님은 그러면 결혼하실 때부터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되게 행복하셨을 것 같아. 지금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도 하나씩 알아가는 거고요. 하나씩 알아가는 거고. 교수님 안 싸웠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아니에요. 저도 많이 다퉜죠. 많이 다퉜는데 다퉈가면서 다투면서 상대를 좀 더 알아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다는 게 다 나쁜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싸우면서 상대방을 좀 더 알아간다면 그렇죠. 그게 그 상대방을 알아가는 기술이 된다면 정말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좋은 그 관계를 정말 더 유지하려면 지난번에도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맞춤 치료사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이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공감이 참 어려운데 부부관계는요. 부부관계는 서로 이제 맞았다 틀렸다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자꾸 부부관계에서 뭐가 틀렸어, 뭐가 맞아 하고 따지는 관계가 아니고, 만약에 남편이 어디서 뭐 안 좋은 사람하고 다투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
아내들은 당신이 뭘 잘못한 게 있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네. 당신이 뭘 잘못했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화를 더 불쏘시개를 더 만드는데 네. 그러지 않고 당신이 그랬구나. 꾸나.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 나라도 못 참았을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참았어? 정말 아이고 힘들었겠다. 이렇게 상대방을 공감해주면 예쁘다. 그 잘잘못은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건 이제 고쳐가는 거고. 부부관계는 서로 그런 걸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관계잖아요. 박수 쳐주는 관계. 그런 관계만 된다면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의 약한 부분에 이제 그 말을 걸어서 그러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가 이제 살다 보면 남편이 이 부분에 좀 약하고 이 부분에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약한 부분에 이제 말을 이렇게 살살 걸어서 거기에 이제 그 웅크리고 있는 어린아기가 있거든요. 어린아이. 해결되지 못한 그런 아이가 자기 발로 이제 걸어 나올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게 마음이 이렇게 크고 넓어져서 작은 일에 그렇게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대개는 그렇게 조금씩 고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욱하는 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만 더 안다면 그거를 조절하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욱하게 되면 자녀한테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서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한테 뭐 정서적인 그 일종의 그거는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식들은 남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 형성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그런 영향을 줬으면 뭐 직장 상사들하고 안 좋은 관계가 된다거나 그리고 직장 상사들이나 뭐 권위적인 인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적대적인 감정도 생기고 아버지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 그런 사람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자존감의 상처를 받게 되면 조그만 비판에도 예민해지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책도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막으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정서적인 문제가 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된 부정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이렇게 담고 싶지 않지만 담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뭔지 알고 끊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 어떤 책 한 구절을 떠오르는데요. 참 제가 남자라서 남자의 그 입장을 서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그 여성들의 그 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남자를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든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 말씀 중에 그 부모님이 되어줘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가슴에 와닿았어요. 근데 사실 남자들이요. 나이가 먹으나 나이가 적으나 사실 막 애야 애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성애를 항상 그리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맞아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보듬어주는 그 아이 때 받아든 상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 안에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돼주고 또 여자 안에 있는 아이에게 아빠가 돼주고 그런 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딱 정리하자면요. 우리 그 연인 관계라든지 가정에서 그 함께 그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부모님 역할을 해주면 딱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조금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게 그 역할인데 덜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 아내가 좀 덜 아프면 남편이 좀 안아주고 남편이 좀 덜 아프면 아내를 좀 안아주고 그렇게 서로 안아주는 게 맞아요. 근데 필요하겠다. 둘 다 많이 아파. 둘 다 많이 차이가 문제가 엄살이 심해. 아파. 그럼 아내분이 우선 안아주셔야 되고. 그러면요 더 맞아요. 더 맞아볼래? 아픈 게 정말 뭔지?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그 유리잔처럼 한 번에 깨지면 쉽게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 좀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하고 막 속에서 그런 게 올라오더라도
좀 조절할 수 있는 네.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게 네. 참 필요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본인을 네. 객관적으로만 볼 수 있으면 좀 한 걸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아까 그 얘기가 맞아요, 떠올랐고요. 맞아요. 네, 우리 박효숙 교수님과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생방송 시간 관계상 박효숙 네. 교수님께서 자녀의 그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세미나가 다음 네. 주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네요. 예, 4월 5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줌으로 하거든요. 네. 네, 행복한 엄마, 예, 예.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주제인데요. 자녀의 예. 성장 과정, 또 엄마,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한 그런 세미나가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거 그래서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뉴욕과 뉴저지 다 가능한 게 줌으로 네, 가능하니까. 전화번호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능하니까. 전화번호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201 예, 예. 574 요건가요? 201-574-5730인데요. 자, 다시 성함 한번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네. 줌으로 교육 세미나를 하는군요. 예, 예, 세미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전화에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네네. 그 줌 링크를 제가 보내드려요. 아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효숙 교수님이 세미나 이거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가지고요. 너무너무 이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1-574에 5730. 네, 네. 201-574에 5730으로 전화하셔서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요. 교수님이 바로 리턴콜 하시면서 네. 이 사이트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항상 그 교수님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요. 항상 그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반성을 하게 돼요. 아니,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고, 그쵸. 내가 이런 게 좀 많이 그래, 부족하지. 야, 그것만 해도 네.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럼요. 이 대단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어떤 그 강의를 듣고 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반성 그런 거 생각이 안 들고 시간 잘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요. 네. 꼭 제가 몇 가지를 돌아보게 되고 이거 좀 그거 해야 되겠다. 찬희 씨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우리 네. 2주 전에 그랬구나 할 때 이상한 재수가 얘기. 없었구나. 우리가 네. 만난 게 재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120년 살았구나 그건데 거기서 많이 발달했어. 많이 발전했어요, 교수님.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대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그 장찬 씨처럼 네.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면 우리는 충분히 희망적이고 우리의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찬희 씨 울려고 그래요. 지금 너무 도를 깨달은 듯한 이 표정을 보셔야 돼요. 세상에 바꿀 사람 자신밖에 없다. 지연이 씨도 좀 바꿔요 좀. 지연이 씨.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어요. 교수님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분명히 니 탓, 내 탓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저 다시 한번 교수님 세미나야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세미나에 4월 5일 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전화번호에다가 메시지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주세요. 201 지역번호고요. 574에 5730입니다. 201 574에 5730으로요. 메시지 남겨주시면 교수님이 사이트를 바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네. 자, 바쁘신 시간에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NYTS 상담학 박사과정의 박효숙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 곡으로